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장 밖에선 따뜻한 응원의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수능 시험장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교해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쉬운 난이도의 수능에 도내 수험생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사업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강원도에서도 실시됐습니다. 각 시험장 안에선 하루 종일 긴장이 감돌았는데요. 하지만 시험장 밖에선 따뜻한 응원의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능 시험장 표정을 이청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종 걸음으로 고사장을 향하는 수험생에게 후배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휴대전화에도 현수막에도 오늘 하루 최고의 날이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이현서 화이팅! 가족들은 부담되는 말 대신 따뜻한 포옹을 건넵니다. 1년 가까이 동거동락한 선생님들도 떨리긴 마찬가지. 농담으로 긴장감도 풀어주고. 야, 내가 살다 시간 지키는 거 처음 본다. 제가 이렇게 누구보다 잘 다독여줍니다. 교문이 닫히고도 한동안 응원이 계속됩니다. 선배님들의 12년간의 학교 생활이 무탈하게 끝나셨으면 좋겠고 시험 잘 치르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닫혀있던 교문이 다시 열리고 자신과의 외로운 승부를 끝내고 나온 수험생들의 발걸음에선 홀가분함이 묻어납니다. 애들끼리 막 맨날 얘기하면은 수능 끝나고 이제 뭐 하자 했는데 그게 막상 오늘이 되니까 이제 오늘 막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일단 뭐라도 찾아서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문 앞을 지키던 부모님들은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너무 고생해서 안아주고 싶죠.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다르게 또 할 수 있으니까. 12년 교육과정을 뒤로하고 또 다른 시작의 기로에 선 수험생들.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을 응원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수험생이나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단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드디어 막을 내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국의 응시생은 52만 명으로 강원도 응시생은 11,000명 정도였습니다. 6월이랑 9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6월이랑 비슷하고 이제 9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던 느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도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항들을 출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단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 자체가 없었고 수험생들이 낯익은 EBS 교재의 연계 체감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전략으론 모험을 하기보단 안정 지원이 나을 것이란 조언이 나옵니다.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월등히 많은 지원자 수가 모여있다 보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보수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점수를 좀 객관화된 평가를 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6일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광복회 춘천연합지회는 오늘 춘천시 보훈회관에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과 광복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시의회가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사업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각종 식물과 정원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 설립되면 영국 첼시 꽃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 개최도 가능할 것이란 게 춘천시의 구상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 본부 건립 사업.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춘천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두 사업은 지난달 춘천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땅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유물이 나왔을 때 국가유선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1차, 2차, 3차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돼요. 소액이라도 매몰 비용이 생기잖아요. 전임 시장 때 만든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춘천시 의원들의 주도로 관련 지원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니까 내년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주민자치 지원 조례를 좀 개정하시려고 지금 소집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춘천시의회는 이달 19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단 하루에 몰아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춘천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잇는 동해선철도가 올 연말 개통을 앞두면서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 등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강릉 삼척선로 고속화 개량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서울과 동해를 오가는 KTX가 운행하는 동해역입니다. 연말 삼척 영덕철도가 개통하면 ITX 마음열차로 강릉과 부산, 대구 등도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부터 삼척까지 40여 킬로미터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노후한 기존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저속으로 운행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절로 노선 개량을 빨리 조속히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해서 삼척 도경리역을 만들어 강릉 정동진역과 새로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삼척역과 동해역, 정동진역 등을 잇는 기존 노선 개량이 유력하게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줄어들게 돼 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동해역부터 묵호역까지 선로를 지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심 노선을 활용하게 되면서 철도를 활용한 동해와 삼척 지역 관광 기능 유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변경을 해서요. 기재부에 제출했어요. 해당 노선으로 지금 예타가 막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초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노선의 직선화가 쉽지 않고 정차역도 늘어나면서 강릉 삼척 간 열차 이동 시간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은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고속화선로 개량 사업 마무리까지는 10년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강원경찰청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92명을 도박 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범죄 수익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거래된 도박 자금은 1,7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또 이 도박 사이트 참여자 190여 명도 입건했습니다. 강원도와 주식회사 행복나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은 급식 지원을 못 받는 강원도 내 어린이 400여 명을 선정해 1년 동안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행복나래와 공제회는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도는 대상자 발굴과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강원도의회 박호균, 이지영 의원은
최근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정책지원 간의 초과 근무 시간이 전체 지원관 평균의 2~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가 많은 지원관이 특정 상임위원회에 집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다음 주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강원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강원 명장 수여식을 열고 이진섭 제과제빵 기능장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 기술 장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진섭 명장은 제과제빵 분야에 25년 이상 몸담아 오면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공헌한 기술인 19명을 강원 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와 군인 가족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으로 올겨울 강원도 내 스키장 개장이 예정보다 미뤄집니다. 평창 용평 스키장은 오는 22일 개장을 목표로 인공 눈 만들기 작업을 진행했지만 최근에 기온이 오르면서 스키장의 개장을 오는 29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또 오는 22일 개장하려던 평창 피닉스파크 스키장도 인공 눈이 대부분 녹아 개장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